안녕하세요. 창TV. 요즘 왜 사과가 모두를 분노케 하는가? 사과를 소품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지나 밤과 낮 길이가 같아지는 새 전환점이 되어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금요일 저녁 여의도 한복판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 참 좋은 날씨네요. 제가 김종호의 빗속을 둘이서 이 노래의 배경음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퇴근하는 길에 비 오는 날 분위기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였기 때문에 한번 오늘 방송에서 배경음악으로 써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사실은 저희들 같은 또래의 나이거든요. 워낙 이른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30대 초반의 나이라고 그렇죠. 이제 살아있어도 겨우 70대 전반의 나이인데 참 아까운 가수가 떠났습니다. 이 빗속을 걸어갈까요? 호소력 있는 가수 김종호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잠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요. 근데 요즘 사과값이 천정부지가 됐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또 요즘 정치계 화두지요. 사과 없는 막말, 이런 논쟁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파동, 온통 사과가 이슈가 되어 뜨거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과든 저 사과든 국민들의 왕 짜증나게 하는 사과 얘기를 좀 하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치솟는 사과값 얘기 좀 해볼까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침에 먹는 사과 반쪽은 분명 금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제 가족에게도 최고의 건강식품 과일이거든요. 특히 아침 사과는 일상의 시작이요, 유일무이한 가족 사랑의 표현으로 정성 들여 사과 깎는 일과가 저의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의 낙원을 떠나 추방케 한 이브의 유혹인 사과로부터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건강을 선사하는 대표적인 과일이 요즘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인은 사과를 좋아하고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고 하지요. 사과는 즉 노화 과정을 늦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항산화 효과를 주는 과일, 사과가 최고이죠. 또 사과의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합격 사과라는 우리가 얘기도 잘 알고 있죠. 일본 아모리현 지역의 스토리텔링 감성 마케팅의 사례로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과일, 낙과가 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내어 결실을 보게 된 사과에 붙여진 이름으로 합격 사과라고 네이밍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사는 게 아니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얼마나 매력적인 스토리를 담아냈습니까? 사과에 관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인데 도대체 이 사과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 중에 앞으로 5, 6년 후 2030년까지는 축구장 4,000개 정도의 면적이 사과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인터넷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유인즉 첫째, 기온 상승으로 사과 재배지가 더 이상 적합하지가 않아진다는 이유입니다. 기후의 변화지요. 둘째, 최근 폭우, 냉해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 급증으로 수확량이 또 대폭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다이어트 트렌드의 증가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가 됐으니 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인 거지요. 특별히 사과는 병충해로 인해서 수입이 어렵고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 지역 대부분이 아열대로 기후가 변하면서 사과 등 재배 가능지는 줄고 감귤 등 재배는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의 트렌드로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가 이루어지니 사과값이 당분간은 금사과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과는 그렇다고 요즘 한심한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노래처럼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한숨,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집단과 정부의 대응 자세에 대하여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지난주 방송에 언급했던 제3지대의 역할과 기대가 국민들의 눈에 못 미치는 아쉬움을 넘어 이제는 극단의 정치가 이제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막말 논쟁에 대하여 사과를 주저하고 외면할까요? 또한 우리와 같은 국민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과할 수 있는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과를 주저하는 거죠?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 문제는 사과를 잘해야 한다. 첫째,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법적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과를 주저한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서를 달죠. 도덕적 책임의 범위, 심정적 사과, 불평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런저런 사벽의 표현을 전제로 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둘째, 이 사과를 할 때 이 사과가 끝이 아닌 것 같을 때 또 사과를 주저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사과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을 사소한 감정의 문제까지도 사과를 주저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셋째, 어떤 사건의 이슈에 대한 잘못한 점과 잘못하지 않는 점이 내 나름대로 판단컨대 섞여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억울한 심정, 하소연, 이런 것 때문에 사과를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죠. 타이밍을 놓칠 때랍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흔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경우가 발생하죠. 늦게 사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주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과에 임해야 한다. 이때 사과의 글이나 행동에는 진정성이 묻어나야 한다. 이처럼 이유로 사과를 주저하면서 정치인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에딘 바티스텔라라는 교수는 그 책 속에서 공개 사과의 기술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과의 기술. 세상을 살다 보면 사소한 나의 실수로 이런 일 저런 일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더 나아진 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파문이 커질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진솔한 사과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주 사과를 여러 차례
잘 하신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과의 한 대목 중에 이런 사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냐 하는 자괴감이 든다. 국민들 앞에 담아온 내용에 담긴 사과의 내용입니다. 이건 낭패죠. 아무리 여러 차례 사과를 했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과연 사과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에 담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표현의 진정성, 사과하는 이의 수치심과 유감이 표현돼야 합니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어떤 사건에 위반했다는 즉시 그걸 인정하고 그에 따른 비판을 적극적인 수용으로 하는 자세입니다. 셋째, 변명은 절대 금물입니다. 잘못된 행위에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자책이 표현돼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 바르게 하겠다는 약속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속죄와 배상의 제시는 해결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이 포함이 된 사과는 핵심 요소라는 이런 얘기로 저자는 공개적인 사과의 기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먹는 과일의 사과를 얘기하다 보니 이상하게 또 정치인들의 사과 얘기까지 이야기가 확대가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말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행동에 많은 잘못을 우리가 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사과의 태도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런 자세로 상대에 배려하는 우리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의 연주 사과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더 아끼는 마음으로 사과처럼 상큼한 가수 영원한 청춘 세시봉 멤버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